미국 시장이 일제히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장이 마지막에 올라온 것은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빠졌죠. 현대차, 기아차는 썩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쪽에서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또 부담감을 좀 느끼고 좀 서운한 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는데, 현대 기아는 여기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자, 이 이야기 두 가지 같이 또 말씀드려 볼 거고요. 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금 반, 빚 반이라는 이런 통닭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서 좋은데 그 중에 절반은 빚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융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심해라, 뭐 빚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야기들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8일이고요. 자, 화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출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 중반에 크게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뭐 일단 경제지표가 제조업지표가 좋게 나오기도 했었고 뭐 괜찮았었어요. 근데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가장 문제라고 했죠.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금리가 더 올라도 된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관찰이 필요하다, 네,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괜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한 그런 그 기술주들 주가 상승률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막판에 주가는 뛰어 올라져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부터 막판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들이 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끝났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의 그런 상승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기대감들은 조금 남아있지 않겠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기업들 실적 발표가 주로 이루겠죠. 뉴욕에 소재한 지역은행인 M&T뱅크의 주가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세계 최대 수탁은행은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70% 정도 주가가 9%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는 아닙니다. 네, 주가가 9%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탁 자산이 일단 10% 정도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돈을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수탁은행 쪽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는가 봐요. 뉴욕 멜론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탁은행입니다. 이쪽도 주가가 4%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은행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뉴욕 멜론은행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메론인지 아닌지 이거는 좀 봐봐야 될 것 같긴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테슬라, 존슨앤존슨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과 은행주들 이번에 실적 시즌을 잘 넘어가게 되고 또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S&P 500 지수에 상당된 60개 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약 9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자, 이게 2012년 이후에 가장 좋은 출발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예상치를 끌어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의 예상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아마 지금 이런 식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못했겠죠. 그래서 예상치를 많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바꾸는, 좀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대단히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준치를 걔네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을 좋게 만들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면요.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근데 6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또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예 생각 자체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한 3% 정도? 네, 3% 정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20%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세가 약간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토마스 연준 총재가 또 이야기한 것에 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확정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래서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뭐 당장은 금리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가 현 수준의 금리로도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당장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적응하기 시작했고 또 고물가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은 이제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데다가 금융비용까지 크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꼈었다면 이제는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신중한 낙관론이 이날 시장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면서 더 강한 기업의 실적 소식은 금리 인상의 연쇄 효과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가리고 있다. 자,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이죠. 그렇지만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게 뭐 어째서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만 딱 종합해서 보면 기업들 실적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게 5월 말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여기 이런 상태에서 why not이에요. 왜냐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0.5 이상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0.25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상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었다라면 지금 0.25 정도 올리는 것은 그다지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에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거나, 또는 기업들 실적이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슈를 끌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또 경계성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지켜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나, 조금 살짝 눌러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서 딱 이렇게, 애매한, 그럼들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일단,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지만, 얘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준다면 시장도 좀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조금 삐끗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에 부담감을 주겠죠. 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찍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자금의 절반은 현금이고 절반은 빚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코스닥이 올 들어서 33.89% 상승했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5%밖에 안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이게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좀 쉬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키 맞추기 하려면. 그래서 아마 포스코 쪽으로도 많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지수를 2배 이상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모습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갭이 벌어져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상승한 이유는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코스닥 쪽에서만 10조 원이 넘죠. 넘었어요. 10조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10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네.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이 10조 2270억.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0조 원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네, 작년 말에는 7조 7600억.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연초잖아요. 이제 1분기 막 지난 건데, 이 순간에만 2조 4천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즉, 올해에만 2조 4천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언제부터 늘어났느냐? 1월달, 2월달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3월달 들어서면서 늘어난 거라, 순식간에 확 불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개인들의 코스닥 순 매수액은 4조 9천억. 그러니까 5조 원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조 원을 샀는데, 야, 개인들의 코스닥 순 매수액이 5조 원인데, 네, 이 중에서 신용이 2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딱 반반 맞네요. 네, 현금 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 빚내서 반 정도 더 들어왔다. 5조 원을 매수했다, 코스닥에서요. 네,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불안감인 쏠림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쏠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쪽으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닥 전체 시총 상위 네, 그런 부분들이 311조에서 431조로 119조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들 세 종목이 시가총액 증가율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올라가는 폭이 엄청 컸었던 거 많이 있었죠. 얘네들은 지금, 네, 별거 아닌 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 세 종목 빼고, 세 종목을 포함해서 전기차 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절반 이상이 아마, 이쪽 전기차에서 잡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외감 느끼고 막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한쪽만 독주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 쟤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네,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주가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주가 과열 해소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걱정, 네, 우려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네,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투자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네, 빚내서 투자해도, 알고 있고, 해도 알고 있고, 예,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이 정도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리스크하더라도, 네, 위험하더라도, 그냥 나는 베트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잘못됐을 때, 원망해야 할 대상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상승을 부추긴 누군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과열이 지나치다 어쩌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게 빚으로 들어왔던, 현금으로 들어왔던, 아니 빚으로 들어온 거 빼더라도 적어도 2조 5천억 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현금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야 대단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거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없어가지고 증시가 아주 그냥 짓눌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요소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가 네 가뭄 끝에 단비를 내리는 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홍순한 듯한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게 이제 또 지나가면서 네 또 이제 촉촉히 네 이 영양분을 좀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온 돈들이 어디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네 그 다음에 시장이 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주식 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당기는 이 자금을 크게 만들어준 이 시장의 자금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네 뭐 2차전지가 뭐 고평가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2차전지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영향은 좀 받겠죠. 근데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을 공개했는데 조금 실망스럽죠.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 하락이 조금 일어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이것들을 발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네,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된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배터리까지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뭐 일정 구간은 뭐 어디서 생산할 것 아니면은 뭐 어느 근처에서 만들었을 것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은 명단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조립하는 현대차 GV7 아니네요. 네, 70 GV70 네, GV70이라고 있죠.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배터리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뭐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GV70을 쓰고 있대요. 우리나라 거 안 쓰고 있네. 네, 비싸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국산 쓰고 있네? 너희들 안 돼!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빼버리게 되니까 애매하게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자체가 이거 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라. 이렇게 되면은 3,750달러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 시에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원재료 써가지고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7,500달러 좀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테슬라 쪽, 네, 모델 3, 모델 Y 해가지고요, 쉐보레 볼트, 그 다음에 포드, 머스탱, 이런 미국 제조사 차량들은 요건 다 충족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뭐, 닛산을 비롯해가지고요, 일부 미국 전기차도, 네, 명단에 빠져나갔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차량들 대부분이 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만 약간 몰아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이제 리스 차량. 네. 그러니까 이 리스 차량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리스 쪽으로 차량을 많이 팔아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뭐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이제 엘리바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이 보조금도 다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죠. 이거 계산 따져봐야 돼요. 배터리를 싼 것을 쓰면서 보조금을 안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비싼 걸 쓰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 어느 것이 이득인가? 뭐 제가 보기에는 비싼 걸 쓰면서 보조금을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좀 되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리스 차량하고 조금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겠고요. 이렇게 뭐 배터리 같은 부분도 중국이 쑥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는 일단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가가 좀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폭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 속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볼 거 별로 없어요. 미국 증시 이제 실적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경제지표 괜찮아요. 네, 금리 인상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인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할 거 없고요. 자, 코스닥에 지금 5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2조 5천억이 빚이라고 합니다. 이거 빠져나가면은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자, 빚내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른 부담감이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순기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2차전지 때문에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서학개미에서 뭐 다시 우리나라 개미로 둔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자금이 많이 쏠려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지금 많이 몰려가 있지만 여기서 삐끗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순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굉장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가 더 올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도 크게 우리한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처럼 쏠림 현상 때문에 2차전지 떨어지면 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빠지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자기네 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보니까 조금의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일반용 판매보다 리스용 차량에게는 뭐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그대로 받는다. 이거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현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GV70에 중국산 배터리 쓰고 있었다는 거 알게 됐네요. 난 몰랐는데 알게 됐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짜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짜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투자가들은 이 소중한 격언을 무시하고 그들이 미리 정한 목표가에 조금만 미달해도 매도를 거부하는 투자가들이 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너무 욕심내지 말란 얘기예요. 매도에 어떤 조건이 나왔다라면 나는 10,000원에 팔고 싶지만 8,000원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거기서 그냥 팔아보는 게 좋다. 다 팔기 어렵다라면 절반이라도 팔아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제 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원칙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정할 때도 처음부터 잘 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첫 단추 잘 깨면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편안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